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면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생계를 꾸리느라 바쁘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레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손에 맡겨지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경험과 방식대로 손주들을 가르치려다 보니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가정 전체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애들은 아직 어려서 뒤끝이 없다거나 어른들 말을 잘 못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여과 없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조부모님의 말씀은 마음 깊숙이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저 가벼운 푸념이나 농담 혹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잡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이 가정이라는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훗날 뽑아내기 힘든 가시덤불로 자라나 부모 자식 관계를 찌르고 조손 간의 친밀감마저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무릎을 치며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무심코 한 말이 오늘날 우리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불씨였구나라고 말이죠. 자식들이 점차 멀어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 서먹하게 대할 때면 관계를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속으로 사귀고 뱃속에서 썩힐지언정 손주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서는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선배들이 전하는 조언, 차라리 뱃속에서 썩힐지언정 손주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자식의 허물을 들추지 마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 김어르신은 올해 72이십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셨죠. 막내 아들 민호 씨는 대학 졸업 후 한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김 어르신은 가끔 7살 난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을의 자식들 근황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이웃이 아들 민호 씨의 직장에 대해 묻자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말도 마세요.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직장도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라 돈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손자 지훈이의 어깨를 툭 치며 웃으면서 농담처럼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커서 절대 내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른들이 듣기엔 그저 겸손이나 기대 섞인 농담일 수 있지만 어린 지훈이의 마음에는 그 말이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자 지훈이는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아빠도 공부 못했다면서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해요? 아빠가 장난감을 치우라고 했을 때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도 별 볼 일 없다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훈이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과거에는 아빠를 영웅처럼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에 아들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가 온 가족이 듣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아빠 옛날에 멍청해서 공부도 못했고 지금 회사도 별로라고.
그 순간 민호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어르신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고 악의는 없었지만 아이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아이의 눈의 부모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자 든든한 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그 믿음을 무너뜨리면 아이가 부모에게 가졌던 존경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주도해야 할 가정교육은 권위를 잃게 되고 아이는 통제에서 벗어나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학습 태도와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중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퉈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했을 때 선생님의 훈계에 지훈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어른들이 우리 아빠 별 볼 일 없다고 했는데 내가 아빠 말을 왜 들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민호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부자 관계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온 가족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편에 서서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죠. 만약 조부모가 손주 앞에서 자식을 깎아내리면 아이의 부모 존중심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이 손주 앞에서 부모를 치켜 세워준다면 어떨까요? 너희 아빠는 정말 성실하단다.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시잖아. 너희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김어르신은 뒤늦게 자신의 말실수가 손주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걸 깨닫고 화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아들 직장을 물으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호는 참 성실한 아이예요. 회사에서도 신임이 두텁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지훈이도 아빠를 무시하던 태도를 버렸고 부자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뼈아픈 시련을 겪은 뒤에야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정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까지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지혜, 그것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내 자식은 손주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부모입니다. 아이 눈에 비친 부모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지켜주세요. 만약 아이가 부모를 사회에서 낙오된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존경심은 사라지고 가정교육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르신들, 자식의 흉보다는 장점을, 부족함보다는 노고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를 우러러보게 되고 3대가 서로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부 갈등을 아이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말. 박 여사님은 올해 78이십니다.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내셨고 자식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셨죠. 큰아들은 결혼 후 타지로 나갔고 지금은 작은 아들 진수 씨네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 가정에 관심이 많았고 며느리 미영 씨가 좀 더 살갑고 완벽하게 집안을 꾸려나가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고부간에는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박 여사님은 성격이 꼿꼿하고 본인 방식이 확실한 편이라 며느리가 아무리 맞추려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정성껏 공국을 끓여 손자 준서에게 주면서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엄마는 참 게을러서 큰일이다. 요리 좀 배우라니까 바쁘다 핑계만 대고 애 엄마가 돼서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니 원. 준서는 묵묵히 국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미영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박 여사님은 또 손자 앞에서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내 엄마는 밖으로만 나돌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니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준서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가 야근 때문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준서가 뾰로통한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맨날 욕해. 엄마는 우리 집 신경도 안 쓴다며. 엄마는 우리 싫어해? 미영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준서는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은 다 할머니한테 떠넘기고 게으르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미영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 숙제 봐주느라 쉴 틈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손주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다니요. 아이가 오해하는 것도 속상했고 아이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대립하는 것 같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 진수 씨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어머니의 가벼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제 아이까지 끌어들여 집안의 편을 가르는 상황이 되니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고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급기야 친척들 모임에서도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러니 요즘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야. 이 이야기가 또다시 준서의 귀에 들어갔고 준서는 엄마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 편을 들며 엄마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철없대. 내가 봐도 할머니 말이 맞아.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친척이 살얼음판 같은 집안 분위기를 보고 박 여사님께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형님, 애가 듣는 데서 그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애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커서 결혼관에도 안 좋은 영향 미쳐요. 고부간의 일은 어른들끼리 풀어야지. 애를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까? 그 말에 박 여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넋두리가 며느리를 효부로 만들기는커녕 가족 간의 틈만 벌리고 손주의 정서까지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박 여사님은 불만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며느리 흉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려고 애썼죠. 네 엄마가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너 숙제까지 봐주니 참 대견하구나. 그러자 준서도 더 이상 엄마에게 불평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부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불만 때문에 아이 앞에서 편을 가르고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아이가 느끼는 가정의 첫인상이 되고 미래의 가족관을 형성합니다. 아이를 고부 갈등의 샌드위치로 만들지 마세요. 지혜롭게 갈등을 풀고 가정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역할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손주에게 하소연합니다. 너네 엄마 봐라. 이제 늙으니 무시하고 괴롭힌다. 너도 커서 네 엄마처럼 되면 못 쓴다. 심지어는 내 엄마가 나 구박해서 나 이제 너 안 봐줄 거야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고부 갈등을 아이에게 하소연하는 순간 아이는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전쟁터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가 조부모의 말을 그대로 엄마에게 전하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끼리 소통으로 풀어야지 아이 앞에서 욕하고 헐뜯는 것은 금물입니다. 셋째,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헛바람을 넣는 말. 이 어르신은 올해 76으로 젊은 시절 억척스럽게 일해 서울에 집도 몇 채 장만하고 노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들 상우 씨도 외국계 기업에 다니며 수입이 좋아 집안 형편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손자 민규는 주로 이 어르신이 돌보는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예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비싼 장난감도 척척 안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다가 옆에 있던 민규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규야, 걱정 마라. 우리 집 돈 많다. 할애비 통장에 돈이 그득해. 나중에 네가 유학을 가든 뭘 사고 싶든 할애비가 다 대줄 테니까 맘껏 써라. 민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우리 반 친구들보다 부자예요? 이 어르신은 허우 웃으며 민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아빠 엄마도 돈 잘 벌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 만큼 있다. 그저 손자가 기죽지 말고 든든하게 크라고 한 말이었지 별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민규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민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 진짜 부자야. 우리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이 너네 엄마 아빠 돈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걸. 이라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에게 야, 너네 집은 가난해서 닌텐도도 못 사지? 라고 놀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난처해하며 연락을 해왔고 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쟤네 집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돈 자랑을 하냐며 수군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상한 마음에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민규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애가 밖에서 돈 타령을 해요? 아직 어린애가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법부터 배우면 어떡해요? 이 어르신은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넉넉하니 기죽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헛된 우월감을 심어주고 건방지게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민규의 철없는 자랑 때문에 저 집은 뭐 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대 하며 주변의 시기 어린 시선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꼬일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깊이 반성하고 손자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 많으니 맘대로 써라 대신에 민규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쓰면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거야. 갖고 싶다고 다 살 수는 없단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자 민규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돈 자랑을 멈추고 물건을 아끼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가정의 사생활입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경제관념과 인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일찍 부의 우월감을 맛보게 하면 오만한 성격을 갖게 되고 교우 관계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손주를 사랑한다면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아끼고 겸손하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미래에 더 단단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실 때는 재력에 대해 좀 더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애비 돈 많다. 카드 줄 테니 긁어라 같은 말은 삼가세요. 재력은 가정의 든든한 배경일 뿐 함부로 보여주는 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는 조금 부족한 듯 검소하게 키우는 것이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 최할머니는 75으로 홀몸으로 3남매를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낳은 손자 도연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착하지만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어 성적은 늘 중간 정도였습니다. 평생 자식 농사에 열정을 쏟으셨던 최할머니는 손자 도연이도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 나가면 항상 묻는 게 그 집 손주는 이번에 몇 등 했어? 였습니다. 남의 집 손자가 100점을 맞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오면 의뢰 도연이를 붙잡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야, 옆집 철수는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다더라. 너는 맨날 70점이 뭐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도연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할머니의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기 바빴죠. 내 친구 민재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던데. 너는 맨날 놀기만 하고. 에휴. 심지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는 남들보다 머리가 좀 떨어지나 봐. 누구네 집에는 벌써 영어를 줄줄 한다는데 도연이는 자신이 뭘 해도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못난 아이라는 생각에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싫어지고 시험 공포증까지 생겼습니다. 중학생이 된 도연이는 여전히 성적이 신통치 않았지만 이제는 침묵 대신 반항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성적표를 본 최할머니가 또 혀를 찼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뭐니? 옆집 누구는? 그러자 도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몰라요. 어차피 난 공부 못해요. 그렇게 옆집 애가 좋으면 가서 걔네 할머니 하세요. 최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손자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아이를 반항아로 만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자극을 주려던 비교가 오히려 아이에게 난 해도 안 되라는 패배감과 할머니에 대한 반감만 심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동훈 씨가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애들마다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요.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 애가 못 견뎌요. 그제야 최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비교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옆집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도연이의 작은 변화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도연이 성적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번보다 5점이나 올랐네. 우리 강아지 노력했구나. 도연이는 처음 듣는 칭찬에 얼떨떨해하더니 이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얘기도 먼저 꺼내고 다시 공부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남의 집 아이라는 잣대로 내 손주를 재단하지 마세요. 어른의 기대가 압박이 되면 아이는 자책하거나 엇나가게 됩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과의 비교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너를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람 비교하다가 제 명예 못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칭찬 스티커 못 받았다고, 초등학교 때 100점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식 농사는 잘 지었는데 손주 농사에서 망쳤다며 한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이웃 김 할머니도 손자를 학원에 뺑뺑이 돌렸지만 성적이 안 나와 속상해 하셨는데 옆집 아이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90점을 받아오니 화병이 나실 지경이었죠. 그 화를 손자에게 푸니 아이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요. 교육은 부모에게 맡기시고 조부모님은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5째, 사회에 대한 불평과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는 말. 정 할머니는 73으로 은퇴 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단톡방에서 소식을 공유하는 게 낙입니다. 그런데 정 할머니는 요즘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랑 달리 너무 흉흉해라는 생각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늘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부정적인 사건 사고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다. 외손자 우진이를 자주 돌봐주시는데 두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어느 날 정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흉악한 강도 사건 뉴스를 보고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나쁜 놈들이 천지빛깔이네. 우진아, 너 나중에 커서도 아무도 믿지 마라. 사람 믿으면 큰일 난다.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엔 학교 폭력 기사를 보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라고 안전한 게 아니야. 너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바로 말해라. 요즘 애들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 말린단다. 이런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판을 친다더라. 너도 조심하고 엄마한테도 조심하라고 해라. 밖은 위험해.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이상한 사람 만날라.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친구 사귈 때도 조심해야 해. 너 이용해 먹으려는 애들 많다. 처음에 우진이는 그냥 듣고 넘겼지만 점점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자기를 속이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선생님의 훈계조차 나쁜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공원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우진이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쁜 사람 있으면 어떡해? 그냥 안 갈래. 엄마는 아이가 유난히 겁이 많아지고 소극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리고 매사에 의심부터 하는 아이를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쏟아낸 부정적인 뉴스, 브리핑이 아이의 마음에 세상은 공포 그 자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정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진이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세상은 희망차고 좋은 곳이라고 믿어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매일 무서운 얘기만 하시니까 애가 겁에 질려 있어요. 정할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진짜로 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지. 다 애 걱정돼서 한 소리다. 하지만 쭈뼛거리는 외손자를 보니 자신의 보호가 아이를 오히려 겁쟁이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할머니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봐도 우진이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니? 친구 도와준 적 있어? 그리고 뉴스에 나온 의인들의 이야기나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미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점차 우진이는 경계심을 풀고 다시 호기심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에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경고를 하시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작고 부정적이면 아이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공포 속에 갇힌 아이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중년인 부모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어르신들은 무료하다 보니 스마트폰 속 온갖 정보, 가짜뉴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나 자극적인 사건을 손주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마세요. 어디서 누가 칼부림을 했대, 누구네 애가 왕따를 시켰대. 같은 말은 겉으로는 정보 공유 같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세상은 지옥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사회가 썩었다고 믿는 아이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냥 막 살래라며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 어릴 때 심어진 가치관은 평생을 갑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세요. 그래야 아이의 미래도 햇살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입을 다스려야 가정의 따뜻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육아는 본래 자손을 위한 헌신이자 노년의 큰 기쁨입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손주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죠. 하지만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닙니다. 말과 태도로 아이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거창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말실수들이 쌓여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흉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고 손주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 아이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자녀의 부모이자 손주의 조부모이며 며느리의 시부모 혹은 사위의 장인 장모입니다. 이 다양한 역할에 따라 말의 무게와 범위를 지혜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어르신들이 덕을 쌓고 말을 아껴 손주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대대로 번성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인생 후반전을 더욱 지혜롭고 새롭게 열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